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시간은 이제 11월 2 일이고요. 현대차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일단 내일부터 아마 현대차 너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금요일 날짜 그래도 7%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고, 그리고 주말간 이제 나왔던 소식들도 결국에 젠슨 황이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이 현대차와의 또 AI 쪽 협력에 대해서 더 공고히 하였고, 또 깐부치킨 회동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로 참 이제 현대차가 보여줄 만한 또 관세 협상이 또 잘 되면서 앞으로 현대차가 보여줄 행보가 더 기대가 되는,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탄력을 받을 만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시장을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게 바로 이 AI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AI 반도체 쪽에 파생된 게 뭐 로봇도 있고, 최근에 전력 쪽도 있고, 그 전력 안에서 또 원전 쪽도 있고, 뭐 최근에는 이와 별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쪽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자동차도 저는 어느 정도 이 AI 반도체 안에 좀 포함시키는, 특히나 이제 AI와 접목시켜야 되는, 그리고 현대차는 이 로봇 쪽과도 관계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앞으로의 행보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대차는 앞으로 주가는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고점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 삼성, SK, 현대차 AI 동맹, 그리고 또 한국의 GPU를 26만 장 푼다는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현대 정의선 회장과도 계속 친분을 유지하면서, 또 엔비디아와도 AI 쪽의 협력이 계속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나오는 분기별 실적은 당연히 안 좋죠. 우리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분명 분기별 실적은 안 좋을 텐데, 이제 그거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결국에 반도체 관세도 협상이 잘 돼서 인하를 하였고, 반도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차 관세도 인하를 하였고, 그러한 점들이 앞으로 분기별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부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료를 좀 볼 때는, 현대차는 앞으로 상승에 대한 분명 반등과 조정들은 계속 나오겠지만, 우상향을 앞으로 최소, 앞으로는 적어도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이제 주가도 현대차 개별 재료보다도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중심엔 좀 미국 증시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가야 되고요.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게 끝났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나 이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나스닥은 0.61%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은 0.2%, 다우존스가 0.09%, 그리고 보시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슬라가 오히려 3.74%로 상승을 보여줬어요. 네. 저는 이제 충분히 물론 아까 같은 섹터라고 했지만, 지금 다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올라가야 하는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앞으로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라 보거든요. 지수가 살짝 횡보 정도만 해도 앞으로 이렇게 특정 종목으로 쏠렸던 그런 수급들은 앞으로 현대차 쪽 그리고 다른 섹터들로 충분히 수급들이 분산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요일 날 이런 고점에 대한 상승을 만들어냈던 것도, 이런 메이저 수급들의 수급이 오랜만에 기관과 외인들이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마저도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차트적으로 좀 볼 텐데, 여러분 차트 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연말까지 정말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리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보자면, 일단 이제 11월 1주차 일정은 경제지표 부분들은 제조업 서비스와 PMI가 중요할 거고, 실적 발표는 팔란티어 AMD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자 쪽은 아이온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일단 우리 현대차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별한 건 없는데, 이 테슬라 주주총회도 좀 눈여겨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나온 한 주가 너무나 중요했었죠. 이 FOMC 금리 인하나 또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발표와, 또 FOMC 금리 인하가 됐지만 파월 의장이 그 다음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매파적인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냈던 것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워낙 셌다 보니까 사실 약간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요 일정들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 드릴 텐데 자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예전에 이렇게 상 하락에 대한 하락세기로 주가가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떨어질 때 오히려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하지만 오히려 RSI 저점이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나오면서 이런 장기적인 파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는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앞으로 3파 고점이 나오기 전까진 우린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3파 고점 또한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서의 5파 고점 단계가 될 거고 이런 급등락 그러니까 등락폭이 계속 나오잖아요. 상승 추세라는 건. 이런 파동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냥 내가 들고 가면서 50% 수익 볼 거 100% 150% 혹은 더 그 이상까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고점에서 대응을 하는 사람들만이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고점을 저는 계속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현대차에 대한 이 3파 고점이 나올 때 그리고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되고 나올 때 라이브 방송을 켜서 최대한 빠르게 좀 영상을 좀 전달해 드릴 거고 타점을 전달해 드릴 거고 영상을 짧게라도 찍어서 타점 영상을 좀 만들어 드릴 텐데 근데 사실 이게 장중이고 사람들이 이제 일을 다니시고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여유가 있는 날도 있지만 여유가 없는 날이 더 많죠. 사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찍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까 합니다.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리고요. 아마 한 달에 많아도 4번 적으면 2번 정도가 되겠죠. 이거 우리가 초단타 스펠 뭐 초단타를 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문자로 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현대차의 현대라고 간단하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보내 드릴 텐데 제가 이런 불특정 다수에게 관점을 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막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번 말씀드려도 항상 뭐 교촌치킨이나 스타벅스 커피 이런 거를 보내셔. 가끔 비싼 것도 보냈는데 저 마음 같아서는 저도 다 받고 싶지만 받으면 안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달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꼭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현대라고 여러분들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저에게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혼자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 시도하고 코인도 합니다. 자산을 분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도 좀 같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방 또 초대 링크도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많이 또 오시면 좋은 정보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은 또 초대 링크 타고 오시면 제가 뭐 여러 가지 또 제가 하는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에 대한 타점들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주식을 정말 못하던 시절에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반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시장을 공부했던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잡게 됐던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하시고 함께 해 나가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